자, 지금 제가 봤을 땐 여기서 크게 한번 밀었다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반대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96에서 98K까지는 올랐다가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제가 장기적으로 이 채널을 그어두고 제가 이때부터 그리고 이때부터 계속해서 롱만 외쳤죠. 자, 그러면서 이 패러렐 채널을 고점에서 이어지던 이 추세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제가 단기적으로 뭐 94K, 96K, 뭐 98K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이 선을 못 뚫는다면 한번 좀 밀었다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조금 조심스러울 구간이다. 제가 물론 숏버튼 넣어두셔라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은 숏을 어줍지 않은 숏을 하기보다는 내려오면 롱을 잡을 타점 이런 것들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시장에서 숏을 잡기보다는 롱을 잡는 그런 매매가 더 현명한 매매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매매를 잘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비트코인 단기 관점이 어느 정도 좀 맞아 들었긴 했지만 다시 한번 타점을 복귀하면서 우리가 단기적인 대응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요즘 변동성이 다시 심해지고 있죠. 제가 이전에도 변동성은 분봉상에서만 커졌지 일봉 상황에서는 엄청 적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근데 일봉 상황에서도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요. 자, 그만큼 우리는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 정말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듯이 노하우들을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노하우들 알려드리는 값 여러분들께는 좋아요 하나로만 받을 테니까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뭐 이따가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 제가 어제도 숏버튼은 좀 넣어두셔라. 지금 장기적이나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물론 제가 예상하던 그런 장세가 들어서긴 했지만 지금 시장에서 조금 좀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5일 연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서 더 상승한다면 그냥 갈 가능성은 높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자, 그러면서 제가 단기 관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 이 91.1K 이게 주요선이었거든요. 자, 이게 내려왔다가 올라타면서 이렇게 가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이 타점은 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 관점 2번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타점은 너무나도 안 왔죠. 그냥 오르기 바빴으니까. 자, 그런데요. 지금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구간들이 결국 올 거긴 하거든요. 제가 단기적인 관점을 잡아드릴 때 4시간 봉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때에도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롱 간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못 잡으셨다면 이제 눌림목 구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이때 타점을 드릴 때에도 이 양봉이 들어설 때 딱 이 양봉에서도 눌림목을 기다리셔라. 그래도 늦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지금 시점에서 또 여기서 못 잡았다고 또 여기서 못 잡는 거 괜히 또 여기 고점에 물리지 마시고 눌림목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제 영상을 통해서 여기서 못 잡으셨다면 결국 매수 단가 이 평단가만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눌림목 구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구간만 기다리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영상을 통해서 뭐 타점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스터디룸에서도 타점을 좀 공유를 드리고 있죠. 자, 이런 타점들 제가 뭐 실시간으로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자, 물론 저 또한 항상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런 수익이 가능한 타점들은 스터디룸에서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타점들은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수익이라는 그 결과값에 말이죠. 제가 항상 뭐 타점들 무조건 수익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괜히 요즘에 구독자분들이 만족하시면서 이 방에 남아 계시는 게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스터디룸은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구독만 눌러주시고 뭐 이따가 스터디방 입장하는 방법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스터디방 입장하신 다음에 이번 1월부터 참 정말 좋은 수익을 챙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단기적인 타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데이터를 하나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주제는 BTC 그리고 이더리움 고래들의 거래소 입금 급증 매수 자금이 보이지 않는 구조라고 해서 부정적인 데이터긴 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그게 좀 다르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바이낸스 멀티체인 위클리 넷플로우 타임 시리즈라고 해서 멀티체인 주간 순입금 타임 시리즈거든요. 이 데이터는 단순한 거래소 유입이 아니라 어떤 자산이 어떤 성격으로 어떤 주체에 의해서 이동했는지 이걸 보여줍니다. 자, 2025년 12월 29일 벌써 작년이죠. 이때 주간 기준으로 바이낸스는 약 24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순입금을 기록했거든요. 이는 최근 한 달 기준으로 가장 큰 주간 유입 규모에 해당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자금이 거래소로 들어온다. 매수 대기 자금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이번 흐름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이번 주간 순입금의 거의 전부는 대형 보유자, 즉 고래들의 위험자산 입금에서 발생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약 13억 3천만 달러, 이더리움은 약 10억 7천만 달러. 이 규모가 개인 지갑에서 바이낸스로 이동했거든요. 이 정도 규모가 BTC, 이더리움인데 단기간에 거래소로 유입되는 경우가 이 정도 규모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런 움직임은 대부분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현물 매도를 위한 사전 준비. 자, 두 번째, 파생상품 포지션을 위한 담보 이동. 자, 공통점은 명확하죠. 이들 모두 가격 상승을 전제로 한 움직임은 아니라는 거. 즉, 이번 유입은 매수를 하기 위해 들어온 자금이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거나 포지션을 활용하기 위한 자산 이동에 가깝다라는 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위험자산 입금이 새로운 매수 자금 유입과 전혀 동반되지 않았다는 거죠. 같은 기간 바이낸스로 유입된 스테이블 코인 순 유입은 약 4,200만 달러, 24억 달러 규모의 BTC와 이더리움이 들어왔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움직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매우 불균형적인 흐름이죠. 더 자세히 보면 이 소량의 이 스테이블 코인 유입마저도 신규 유입 자금 성격이 약하다라는 거죠. USDT 유입의 상당 부분은 ERC20과 TRC20 다들 잘 아시죠? 이 네트워크 간의 내부 이동 성격이 강했고 실제 신규 자금 유입을 대표하는 USDC 이 유입도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거. 즉 이걸 다시 해석하며 사기 위해 대기 중인 현금은 거의 보이지 않고 팔거나 이걸 또 활용하기 위해 들어온 코인만 늘어났던 구조라는 거. 이 구조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죠. 현재 시장은 매도 가능 물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받아줄 매수 대기 자금은 거의 없는 상태라는 거. 이런 환경에서는 작은 매도 압력에도 가격이 쉽게 밀릴 수 있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지속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유입의 주체가 소액 투자자가 아니라 고래라는 점이 더 이례적이라는 거죠. 고래들은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사전에 구조를 만들고 유동성이 확보된 시점에 행동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 거를 좀 매도할 수 있게 도와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거래소로 자산을 옮긴다는 것을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방어적 포지션을 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합리적이라는 거죠. 자, 정리하며 이번 바이낸스 이 주간 순입금 데이터는 강세 신호가 아니라 명확한 구조적 경고 신호에 가깝다라는 거. BTC, 이더리움 고래 입금에 급증이 됐고 매수 대기 이 스테이블 코인의 부재, 신규 자금 유입 대신에 내부 이동만 존재한다라는 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구간은 과거에도 대부분 변동성 확대 또는 추가 조정 국면과 좀 겹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시장, 이게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산이 이동하고 있는 그런 시점.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가격 반등보다 자금 흐름의 변화, 특히 스테이블 코인의 실질적인 순유입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방향성에 대해서 낙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자,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영상 초반부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추세선을 마주쳐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이게 추세선을 마주치더라도 내려올 때 신규 대기 자금이 유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면 한번 좀 크게 밀렸다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차라리 여기서 롱을 잡는 그런 전략도 유효하겠죠. 왜냐? 지금 시장에 언제든지 96에서 98K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괜히 어줍지 않은 숏을 하기보다는 눌림목에 롱을 들어가자 이런 생각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롱 타점만 보시는 게 앞으로 1월 동안은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긍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이 뭐 직접 찾아보진 마시고 제 영상만 잘 챙겨보시면 되는 거니까 구독 눌러주셔서 제 영상 꾸준하게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단기적인 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게 상승 패러렐 기준선들이 너무 위에 있죠. 그리고 하락 패러렐을 다 뚫어냈어요. 단기적으로 말이죠. 뭐 이거는 제가 이 나중에 다시 한번 기준을 잡아드리겠지만 자 92K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가격이 될 것 같은데 이게 92K 이전에 4시간봉 흐름을 보게 되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밀리고 여기서 또 저항을 보이다가 밀리고 여기서도 지지를 보이면서 한번 들어 올렸는데 이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변동성이 좀 나왔던 구간이거든요. 자, 근데 이걸 넘어섰죠. 자, 넘어섰는데 최근의 모습을 좀 보시게 되면 이 양봉 있죠. 최근 가장 큰 양봉. 이 양봉인데 뭐 직전, 뭐 그리고 직직전, 뭐 직직전이라고 좀 표현해 볼게요. 아무튼 두 번째 전 캔들이 양봉이 딱 나와섰는데 자, 이 중간 가격대 대략적으로 92.1K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이탈한다면 92K 그거 이탈하는 데까지는 시간의 문제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92K를 이탈하게 된다면 밑에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하더라도 92.1K 이걸 회복하고 들어가야 늦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밑에서 잡아서 나쁠 건 없겠지만 이런 흐름을 보여줄 때 들어가자는 거죠. 자, 여기서 밀린다면 결국에 쭉 밀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떤 흐름을 보여주든지 간에 92K를 회복하고 92K를 다시 한번 지지를 체크하고 올라설 때 92.1K에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자, 이게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까지 빠질지는 저도 좀 봐야 되겠지만 자, 아무튼 이렇게 진입했을 때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딱 명확하죠. 자, 94.8K. 자, 이전에 고점 라인 때도 94.5K인데 지금 이 구간을 다 넘어섰잖아요. 자, 94.8K까지 넘어선다면 한 번 더 튀어오를 수는 있는데 94.5K를 넘어섰을 때 매물이 좀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타점을 이렇게 잡는 방향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흘러가더라도 이게 뭐 4시간 봉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5분 봉으로 보셔도 돼요. 아무튼 이렇게 흘러가다가 튀어오를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기 때문에 뭐 물론 제가 이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가격대는 이때보다 너무 높아졌잖아요. 물론 그냥 뭐 현물로 들어가실 분들은 그냥 지금도 그냥 모아두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선물 매매하실 분들은 기다릴 수 있을 때까진 기다렸다가 그때 매매하시는 게 현명한 투자자의 길이라는 거. 자, 그런데요. 이런 타점들이 여러분들께 정말 타점이 오더라도 타점을 잡기가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타점들을 공유를 드리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오전에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좀 수익을 내드릴 수 있었던 그런 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런 타점들은 제가 스터디룸, 구독자분들이 계신 스터디룸에서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따가 입장 방법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실시간으로 좀 타점을 잡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 스터디룸 입장하신다면 1월에 정말 좋은 수익도 가능하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 하나만 가지고 있기에는 시장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냥 올라간다면 제가 스터디룸에서 타점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괜히 이 12월 12일 21시 음봉이거든요. 이게 한번 지지를 받긴 했는데 이거 정고점 가격을 한번 체크하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괜스레 되는 걱정이긴 한데 자, 여기가 가격대와 이 가격대 딱 이 음봉의 중간 가격대와 꼬리가 달렸던 구간이죠. 자, 이 꼬리를 지지를 체크를 하지 않고 올린다? 이건 제 관점에서는 오지 않는 그런 타점이 될 수가 있겠지만 괜히 좀 기다렸다가는 올 타점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단기적인 관점 1번 이게 더 유효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시점에서 이 지지 라인대 이거를 체크를 안 하고 올라갔다? 게다가 이 상승 패러렐 이 마이너스 0.5선인데 여기를 한 번만 체크하고 간다? 물론 여기도 체크하긴 했는데 괜히 여기가 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래서 물론 이 타점이 안 올 수도 있기는 한데 자, 여기서 내려온다면 아까처럼 이 구간 92.1K였죠. 그 가격대를 올라선다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흘러갈 때 어느 때든 들어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는 몰빵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1차 매수 정도. 더 내려가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2차 매수 타점을 좀 잡아 드릴게요. 물론 스터디룸에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아무튼 여기서 지지를 못 받고 올라간다면
근데 여기선 기술적 반등은 나올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밀리게 된다면 어떤 흐름을 보여주든지 간에 이럴 때 우리가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물론 더 빠지게 된다면 결국에 우리가 그 더 싸게 살 수 있는 매수 기회가 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90K 여기 밑에까지 내려오면 그냥 뭐 몰빵을 해도 되는 그런 타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흐름을 보여줄 때 우리가 들어가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움직였을 때 결국에 먹을 수 있는 폭은 다음 상승 패러레. 자, 그래서 96K, 98K 여기까지 보셔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94.1K 이 가격을 괜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자, 최근에도 이 가격대를 넘어서니까 결국에 윗꼬리가 달려요. 그럼 이 구간 넘어서면 단기적인 트레이더들은 매도 버튼을 클릭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타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타점을 넘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96, 98K 여기까지는 단숨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인 트레이더들이 매도할 때에는 우리도 매도를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타점을 미리 말씀을 드린다는 거. 자, 그런데 이 타점들이 정말 더 올라갈 수 있는 타점인지 우리가 1차 TP를 잡더라도 2차 TP는 또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타점들을 좀 공유를 드리면서 수익을 쌓으실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오늘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렸던 타점은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제가 예상하는 그 시나리오 안에서 롱 타점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의 롱이 나올지 숏이 나올지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관점상으로는 단기적으로 숏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보고는 있는데 잘못된 오늘 오전에 이 타점을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신호가 나오기 전에 깃발 신호가 2개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차트를 유심하게 보다가 이제 신호가 뜨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진입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게다가 시간을 좀 여유롭게 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독자분들이 좋은 수익을 좀 챙겨보실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호가 뜨게 되면 위에는 익절가, 아래에는 손절가가 나오게 되죠. 게다가 익절가에 도달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시기에는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물론 지금 그 이후로는 아직 신호가 안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숏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생각은 들지만 아무튼 지금 시점에서 오늘 오전에 이렇게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었던 그런 시나리오 그리고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보조지표를 통해서 매매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차트를 보기가 어렵잖아요. 오전 8시 반쯤이니까 아무래도 출근 때 뭐 출근 시간대나 아니면 출근하시고 차트를 보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타점을 공유드렸습니다. 자, 물론 이 보조지표 또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그럼 이 보조지표를 공유받는 방법과 이 스터디를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해당 폼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제 이름, 이무역 전문가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터디룸은 이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을 딱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뭐 그리고 업비트하고 빗썸에서도 제가 알트코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 알트코인 추세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추세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이런 코인들도 제가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스터디룸을 입장하신다면 모든 걸 받아보실 수도 있고 자, 문자 메시지로도 드리고 있으니까 뭐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거 체크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깃발 신호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와 함께 바이 신호나 셀 신호가 딱 나오면서 바이 신호가 나왔을 때는 위에가 익절가, 아래는 손절가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를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면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그 내용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게다가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깃발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바이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셀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매매를 좀 하기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 타점들도 모두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제가 이 스터디룸을 그냥 공개방으로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좀 만들어 보니까 광고쟁이들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들까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그 구독자분들로 한해서만 입장을 좀 받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스터디룸 그리고 보조지표
이것을 통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방도 좀 만들어 놨으니까 단기방도 좀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래서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클릭하시고 뭐 단기방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 딱 눌러주시고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하시면 끝이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언제든지 제출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봤을 땐 빅롱의 여력은 아직 있습니다. 자, 96에서 98K. 단기적으로는 여기 뚫으면 그때부터는 급등락이 좀 심해지면서 변동성이 심해질 거거든요. 물론 지금도 변동성은 심하긴 하지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연속 양봉이 떴어요. 그럼 조정 가능성은 조금 열려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롱만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구간에서 괜히 어줍지 않은 숏을 쳤다간 이 빅롱 장세에서 다 청산당할 거예요. 물론 현물을 모아두실 분들은 그냥 뭐 양봉에 담아두시는 게 아니라 음봉이 좀 크게 떨어질 때 제가 이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런 구간에선 현물을 모아두셔야 된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만큼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관점만 잘 알아두셔도 현물은 어디에서 모아가면 좋을지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어디서 조정이 나올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두실 수가 있다 보니까 제 영상 잘 꾸준하게 챙겨보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이 좀 마음에 드셨다면 아까 좋아요 눌러주셨던 분들 좋아요 유지해 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까지 한번 눌러주시면서 제 영상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